네, 스레드풀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풀의 구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일단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웍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를 어떻게 할당하느냐, 할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레드를 어떻게 저장했다가 가져오느냐, 즉 일이 없을 때는 풀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스레드 관리라고 제가 쓸게요. 일이 없을 때는 풀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꺼내오느냐. 말은 그렇지만 실제 코드로는 그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여러분들도 스레드 풀을 실제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하나의 모델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에서 이제 스레드 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한 가지 모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좋은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완전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화해 놓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코드를 보도록 하죠. 웍이라는 게 뭐냐면, 웍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웍이라는 것은 함수 포인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함수로서 구현이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형태로도 일을 할당을 해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뭐 명세로 뭐 이러이러한 일, 뭐 이렇게 해서 뭐 연산자의 문장으로서도 일을 주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함수로서 일이라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레드풀의 일반적인 제한이고, 또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사실 함수가 일의 단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웍의 기본 단위로 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웍이라는 함수 포인터를 제가 선언을 했는데, 리턴 타입이 보이드고 인자값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레드 정보를 저장을 일단은 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 스레드 풀이라는 것은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윈도우즈도 내부적으로 그 제공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논외의 대상이니까 우리는 지금 실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치 윈도우즈가 스레드를 관리하듯이 우리도 스레드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레드의 특성들, 뭐 우선순위 이런 것들 다 저장을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뭐 일의 성격, 뭐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 이런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순하게 스레드의 핸들과 그 다음에 스레드의 아이디 정보만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질적인 스레드 풀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구조체. 스레드 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스레드 풀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닌 게 없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는 풀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할당할 일을 저장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할당되잖아요. 할당되는 일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레드 정보를 여기다가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스레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스레드를 풀에다 저장한다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생성된 스레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배열도 있지만, 또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워커 스레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예, 스레드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스레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요거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일을 가져다가 썼느냐, 이게 배열이 들어가니까 이거 배열 관리하려면 인덱스 정보를 참조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인덱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배열 관리하려면. 자, 그 다음에 현재 풀에 존재하는 스레드의 개수를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또 멤버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풀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거죠? 스레드 풀에는 할당된 일 정보, 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스레드 정보죠. 예. 스레드 정보가 배열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일에 대한 정보가 배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은 이렇게 돼요. 자, work list라는 것이
이 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구현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제가 그렇게 모델을 보여드리는 거지 이 워크리스트라는 게 반드시 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다가 뭐 별도로 빼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구현된 모델로 말씀을 드리면 워크리스트에다가 일이 할당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웍이라는 건 함수 단위로 구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함수를 숫자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물론 함수 포인터가 저장이 되는 거겠죠. 자, 저장이 되면은 그 저장되는 함수를 스레드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할당해 주는 겁니다. 자,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 거 할당해주고 뭐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할당을 해주면서 일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일을 등록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처리가 됩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제가 제시해드린 예제를 보면 단순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웍이 끝까지 가면은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도록 단순히 구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을 하시려면은 뭐 자료 구조를 공부하셨다면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이 돼 서큘러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쌌으면 이 할당된 웍을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채울 수 있는 구조로 구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 보통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의외로 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구현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완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질적인 내용, 이제 어떤 배경적인 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흐려서 잘 안 보이시면은 그 교재를 참조해 가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의 구조차고 제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레드를 생성을 합니다. 스레드를 생성을 하는데 스레드만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오브젝트도 같이 생성을 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레드가 풀에 들어가 있으면, 자, 스레드가 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스레드가 지금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스케줄러에 의해서 스케줄링 되면 안 되겠죠. 스케줄링이 된다라는 것은 스레드가 시간을 할당을 받는다라는 건데 현재 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스레드가 시간 할당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만약에 얘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스케줄러에 의해서 이 스레드는 컨트롤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두 개 스레드는 스케줄링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재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이벤트라는 그 이벤트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까? 스레드를 구현을 할 때 일단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면 어떠한 이미의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죠. 그 함수가 제일 먼저 호출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이벤트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로 호출한다는 거죠. 근데 생성과 동시에 이벤트는 non signaled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스레드는 바로 뭐가 됩니까? 블록디드 상태가 되죠. 그냥 자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스레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스레드의 상태, 블록디드 상태가 되면 스레드는 스케줄러에 의해서 스케줄링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레드를 그렇게 총 3개를 생성을 하면은 총 3개의 스레드가 다 그 개수만큼 이벤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자, 블록디드 상태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스레드를 생성해서 그 정보를 이 구조체에다가 이 구조체의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레드가 각각의 이벤트에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로 줄여서 non-signaled 상태에 있는 그런 이벤트 오브젝트를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로 줄여서 잠재워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스레드 풀에 저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블록디드 상태에 두는 거죠. 예, wait for single object 함수가 스레드 풀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1이라는 것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1이 이렇게 계속 저장이 되어 있겠죠? 지금 얘가 처리되어야 되는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웍이라는 것은 함수 포인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웍이 하나 등록이 됐어요. 그럼 스레드 풀은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 스레드들을 깨웁니다. 자, 깨우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깨울 수도 있겠죠. 하나의 스레드, 하나의 웍이 등록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현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깨워버립니다. 구현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다 깨우는데 실질적인 모델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코드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서 아, 이 사람 참 단순하게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웍이 등록이 되자 스레드를 관리하는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 하나를 깨웁니다. 깨운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주면 되는 거죠? 얘를 남블러킹 상태에서 남블러킹이 아니죠.
난 시그널드 상태에서 그걸 시그널드 상태로 바꿔버리면 얘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일을 달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죠. 스레드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도록 하면 되냐면은, 자, 첫 번째, 웨이브 싱글 오브젝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겠죠. 그러다가 시그널드 상태가 되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어떠한 함수를 호출하면 되냐면은 work list에서 work을 하나 얻어낼 수 있는 함수, 여기서 보면은 get work from 풀이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스레드가 뭘 합니까? work, 즉 함수 포인터 하나를 얻어서 그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자, 그 함수 호출이 완료가 돼요. 그럼 또 뭘 합니까? 일이 끝났으니까 들어가야 되죠. 다시 루프를 돌면서 웨이브 싱글 오브젝트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레드의 여기에 존재하는 스레드의 스레드 함수는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이벤트 오브젝트가 시그널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웨이브 싱글 오브젝트 함수를 호출하고, 빠져나오면은 워크 하나 얻어서 그 함수 호출하고, 다시 또 웨이브 싱글 오브젝트, 또 이게 시그널드 상태가 되면 빠져나와서 워크 하나 얻어 와가지고 함수 호출하고, 다시 웨이브 싱글 오브젝트, 이러한 구조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죠. 즉 일이 끝나면 어떤 모델이죠? 자기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벤트 오브젝트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코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관리하는 측면, 뭘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워크 리스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배열 이런 거, 스레드 생성하면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인덱스 값 뭐 이렇게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코드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고, 실제 내용은 이게 전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인텔리전트한 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처음에 지금 그 스레드의 개수가 풀에 몇 개까지 저장을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그 인텔리전트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스레드를 몇 개로 두는 게 좋을까요? 하나도 안 두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갑자기 생겼을 때, 일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에 스레드가 하나도 없으면 그제서야 스레드 만들고 다시 풀에 저장했다가 꺼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즉 할 일 없을 때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두는데 몇 개까지 만들어 두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이 들어옵니다. 할당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일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레드 그 2개만 가지고는 좀 왠지 이 모든 이들에게 만족을 주기가 좀 어렵겠다. 그러면 스레드의 개수를 좀 늘려볼까? 뭐 이런 어떤 그 통계적인 요소가 있겠죠. 일에 따라서, 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물론 스레드 하나로서 하나가 처리해 줄 경우에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 안 하니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엔 자동적으로 풀이 스레드를 하나 더 늘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일이 뜨면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스레드의 개수를 줄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리소스를 아끼기 위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스레드를 소멸시킵니다. 이러한 인텔리전트한 요소의 풀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뭐 이런 스레드 풀 하나 구현했다, 이게 아니고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엄청난 그 테스트 결과도 필요로 하고요. 그게 그 스레드의 생성과 소멸을 갖다가 인텔리전트하게 유도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다양한 학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려가지고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은행이냐, 일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일의 분야별로 이 스레드 풀의 디자인 요소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장의 내용도 마무리를 지었고요. 여러분들도 15장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